대한민국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정부 정책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시니어 자산관리 및 복지정책 전문 분석가입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중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약 700만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00만 명은 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일까요? 현장에서 상담해보면 제도를 몰라서 혹은 국가의 정밀한 계산법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억울하게 탈락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최대 월 34만 9,700원, 연간으로 따지면 약 420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65세부터 20년간 수급하신다면 그 가치는 무려 8,4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가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일궈온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당당한 권리이자 노후 경제력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오늘은 61년생 이상인 분들이 2026년에 절대 억울하게 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정책 이면의 핵심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의 정교한 설계. 기초연금 수급의 당락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월급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느냐고 억울해하시지만 국가는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동산, 통장 잔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근로소득 공제의 마법입니다.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을 우대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116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을 버는 고소득 시니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6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484만 원이고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약 338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이분이 부부 가구라면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는 전제하에 월 600만 원을 벌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금융재산이 무섭습니다. 현금 자산은 부동산보다 훨씬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며 특히 정기예금, 이자 소득은 발생 이듬해 조사에 즉각 반영되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변수가 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하우스푸어가 겪는 지역공제의 역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평생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하우스푸어 어르신들입니다. 기초연금은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재산에서 빼줍니다. 여기서 지역공제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서울의 15억 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은 공시가격 반영과 대도시 공제 덕분에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도시 집을 팔고 중소도시의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며 남은 돈을 현금화하는 순간 공제액은 줄어들고 현금 환산율은 높아져 연금에서 탈락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재산의 형태를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국가의 행정현미경은 훨씬 더 정밀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특히 공시가격 상승의 파괴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이 5천만 원만 올라도 소득인정액은 매달 16만 6천 원이 상승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1억 원이 오르면 33만 3천 원이 늘어납니다. 앉은 자리에서 소득이 늘어난 셈이 되어 연금이 깎이거나 끊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배기량 기준 3,000cc은 폐지되었으나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 기준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자녀의 보험료를 아껴주려다 5천만 원짜리 차에 부모님 명의를 1%만 얹어도 차량 전체 가격인 5천만 원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혀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증여 재산과 자녀 명의 대여의 치명적 리스크. 자녀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노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된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2011년 이후 증여된 모든 재산은 기타 재산으로 간주하여 여전히 부모의 재산으로 합산합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통장 잔고는 0원이어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5억 자산가인 것입니다.
물론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 하여 매달 약 250만 원연간 3천만 원 수준씩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은 해줍니다. 그러나 5억 원이 서류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갇히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와의 금융거래입니다. 자녀의 비과세 저축을 위해 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험금을 부모 계좌로 관리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국가는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명의가 부모라면 100% 부모 재산입니다. 정기조사에서 이러한 내역이 드러나는 순간, 한순간의 배려가 평생의 연금을 앗아가는 비극이 됩니다. 2026년 새롭게 도입되는 날카롭고도 따뜻한 변화 5가지. 2026년은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고 혜택이 정교해지는 전환점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핵심 변화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첫째, 해외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 조사 확대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제 5억 원 이상의 해외 자산이나 코인 가상자산도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해외에 있는 돈은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가 강화되어 부적정 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입니다.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강화됩니다. 해외 체류가 잦았던 분이나 복수 국적자분들은 이 기준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셋째, 부부 감액 제도의 단계적 축소입니다. 현재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를 깎지만 2027년에는 15%, 2030년에는 10%로 감액폭이 줄어듭니다.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넷째, 재난지원금 및 민간보험 위로금의 재산 산정 제외입니다. 화재나 수해 등으로 받은 위로금이 재산으로 잡혀 연금이 끊기는 불합리함이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다섯째,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통한 자동 신청 제도입니다. 한번 탈락했더라도 이 제도를 신청해두면 정부가 5년 동안 매년 재산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이 되는 날 즉시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초연금을 지키는 3단계 실전 행동 전략. 정보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찍히게 할 3단계 전략을 지금 즉시 실행하십시오. 주민센터 이력관리 제도를 즉시 신청하고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십시오. 지금 당장 자격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신청해 두어야 국가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며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십시오. 자녀와 얽힌 모든 명의 공동명의 차량, 통장, 보험을 오늘 당장 정리하십시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자녀가 내 이름으로 숨겨둔 돈은 없는지 냉정하게 확인하고 명의를 회수하거나 이전하십시오. 4월과 10월 정기조사 기간에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특히 4월은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탈락이 확정되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결코 가난의 증거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피땀 흘려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워낸 여러분께 국가가 드리는 공식적인 존경의 인사이자 당연한 보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전략적 조언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단 한 분도 억울하게 탈락하지 않고 이 소중한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